네, 함께하는 학습 심리학의 신개념 14번째 체계적 둔감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체계적 둔감화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체계적 둔감화란 공포를 느끼는 자와 관련된 상황을 위계적으로 기술한 뒤 제일 두렵지 않은 것부터 체계적으로 하나씩 이완과 역조건 형성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체계적 둔감화라고 합니다. 이 체계적 둔감화는 조셉 울페에 의해서 개발된 기법으로 고전적 조건 형성에 의해 형성된 공포증이나 불안장애 치료에 효과적인 기법으로 알려져 있죠. 이제 이름이 이제 조셉 울페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뭐 조셉 월프라고 발음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사실 이제 영어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발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조셉 루드라고 하는 생리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루드를 뭐 저는 이제 루둑스 이렇게 써 있는 그 스펠링 그대로 루둑스 이렇게 읽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조셉 루드가 쓴 이모셔널 브레인이 이제 번역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거기 조셉 루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월프인지 뭐 울펜지 뭐 어쨌든 저는 울페라고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이모셔널 브레인 그거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제가 이제 석사 때 그 이걸 이제 수업으로 들었던 교재인데 아 박사 때군요. 박사 때 이제 수업으로 들었던 교재인데 이게 번역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울했었죠. 나는 왜 힘들게 그렇게 영어 원서로 수업을 들었는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마 느끼는 대로 번역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꽤 좋은 책이에요. 자 어쨌든 이 조셉 울페는 먼저 이제 1947년도에 이제 고양이들 를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노출을 통해서 이런 두려움을 극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제 고양이가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노출 방법으로 이런 고양이의 두려움을 극복시킬 수 있다는 방법을 먼저 알아낸 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리커 버전스, 앞에서 우리가 13번째 시간에서 역조건 형성에서 이 메리커 버전스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이 메리커 버전스의 역조건 형성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58년도에 이제 인위적으로 유도된 신경증을 지닌 고양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때는 이제 이런 그 신경증을 없애기 위한 절차로 먹이를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인간 같은 경우는 이런 먹이, 물론 이제 메리커 버전스는 토끼 공포증을 없애기 위해서 먹이가 아니군요. 먹을 거죠. 인간이니까. 이 먹을 걸 사용하긴 했지만 이런 그 일반적인 인간들의 공포증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먹이를 사용하는 게 별로 좋은 절차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생각보다 공포증이 잘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그는 이제 이완이라는 절차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봅시다. 뱀 공포증 환자예요. 뱀 공포증 환자. 뱀을 보면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뱀을 보면 무서워하는 것이 마치 이제 그 무조건 반응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그 공포증 치료할 때 역조건 형성할 때 공포 조건 형성할 때 이런 뱀이나 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무조건적인 공포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어떤 이런 뱀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무의식적으로 내재되는 공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제 그 왓슨의 실험에 의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더라는 거죠. 자 어쨌든 뱀 공포증이에요. 뱀 공포를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완을 하면 호흡과 근육의 긴장을 푸는 이완을 하면 안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공포와 이완, 안정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짝짓는 절차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뱀, 이완, 안정, 뱀, 이완, 안정 그러면 뱀, 안정이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뱀 공포증 있는 환자들에게 뱀 이완 한다고 해서 공포가 사라지고 안정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 이완 공포, 그죠? 뱀 공포, 물론 이완 공포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뱀 공포증이 처음부터 원샷으로 사라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셉 울펜은 바로 체계적으로 둔감화시키는 절차를 고안해냅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 둔감화의 절차를 보면 1단계는 우선 첫 번째는 근육 긴장 이완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호흡과 관련 호흡을 하면서 근육의 긴장을 푸는 이런 근육 긴장 이완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단계에서는 불안의 정도의 위계를 설정해요. 그래서 네가 뱀을 무서워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실제 뱀을 보는 거야. 두 번째는 뱀 인형을 보는 거야. 세 번째는 뱀과 비슷한 허리띠를 보는 것도 무서워요.
그럼 제일 덜 무서운 게 허리띠네. 그러면 이 허리띠와 이완을 짝짓는 겁니다. 처음부터 뱀을 짝짓는 것은 어려우니까 처음 가장 약한 공포를 일으키는 허리띠와 이완 안정을 짝짓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역조건 형성을 시키는 겁니다. 허리띠, 이완, 안정, 허리띠, 이완, 안정, 허리띠, 안정. 그 다음에 뱀인형 이완 안정, 뱀인형 이완 안정, 뱀인형 안정. 마지막 단계 실제 뱀 이완 안정, 뱀 이완 안정, 뱀 안정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물론 이 뱀 공포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공포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아 무서워 이게 아니라고 했죠. 정말 어떤 실제로 뭐 심한 경우에는 죽음의 공포까지 가는 거니까 실제 뱀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뭐 뱀을 상상하게 한다거나 또는 어떤 뭐 사진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노출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여기서 체계적 동감화의 기본적인 핵심은 불안 정도의 위계를 설정한 다음에 가장 덜 무서운 것부터 체계적으로 역조건 형성을 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체계적 둔감화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체계적 둔감화의 핵심인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학습심리학의 신개념 체계적 둔감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